정말 많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포를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는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공포스럽게 뭐 어떤 누구도 못 만나고 말도 못하고 마스크 안 쓰면 꼭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고 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주의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코로나인지 아세요? 그 크라운 아시죠? 크라운. 왕관 형태의 바이러스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살 수 없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서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주가 필요한데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숙주로 이제 사는 거죠. 바이러스는 단백질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 세포 안에 이제 보면 DNA가 있고 RNA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DNA 바이러스, 하나는 RNA 바이러스. DNA는 가닥이 두 가닥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가닥으로 ATCG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변형이 잘 되지 않습니다. DNA 바이러스는 또 다른 바이러스로 변형이 잘 안 되는 바이러스예요. 또 하나는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 변형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의 대부분은 DNA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예요.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는 백신은 올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를 대비해서? 내년을 대비해서요. 그런다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바이러스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내 몸 속에 있는 면역의 작용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지 백신이 들어와서 내 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하고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올 것이냐, 또 다른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또 백신을 만들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나와. 계속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의 뒷공무니만 따라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하러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면역을 올려야. 결론은 내 몸에서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이거예요. 이거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어떻게 이 DNA 유전자를 손상을 시키니까 손상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백신으로는 이제 한참 걸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손상된 부위를 잘라서 정상적인 것들만 이어서 치료를 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의학계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DNA가 손상된 것을 잘라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몸에서 그냥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몸에서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이 면역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를 할 것이냐,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죠. 뭘 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사망한 많은 사람들도 면역력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사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감기하고 똑같거든요. 일반 독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안 왔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살았을까요? 결론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폐렴으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바이러스, 병원에 있는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렴으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난을 떠는 거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바이러스에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B형 간염 바이러스예요. HBsH, HBsAg 이렇게 항체, B형 간염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거의 대부분 다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간암으로 가요. 무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B형 간염 복균자예요. 부인은 정상이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결혼을 했어. 이 B형 간염, 남편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부인한테 옮길까요? 남편이 B형 간염 복균자였어도 어떻게 같이 그냥 성생활을 해도 옮기지 않습니다. 옮겼을 수도 있어. 그런데 면역력이 강하니까 항체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B형 간염에 전혀 어떤 문제가 안 생기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그때 B형 간염이 옮겨버리는 거예요. 간암을 일으키는 B형 간염도
사실은 사람들이 딱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 몸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B형 간염 치료를 안 하게 되면 C형 간염이 됩니다. B형 간염보다 간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50%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기는 아예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온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형 간염에 대한 항체는 없습니다.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만들었는데 한 2, 3개월이면 백신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와도 또 변형이 RNA 한 가닥이니까 변형이 일어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론은 우리 몸의 생명은 혈액입니다. 혈액순환만 잘 되게 되면 그냥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액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몸에 면역을 작용하는 백혈구 있잖아요. B세포, T세포, 또 NK세포, 이런 세포들이 혈액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이 잘 돼서 얘네들이 정찰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순환된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얼마나 잘 활성화가 되느냐, 얼마나 잘 활동성이 강하게끔 만들어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해야 될 것은 그런 거 없어요. 혈액순환 잘 되게끔 해주고 내 몸에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취약한 곳은 햇빛이거든요. 태양의 이 빛은 바이러스를 거의 다 죽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그래서 종일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햇볕을 쬐고 내가 그냥 밖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 많이 주무시고 물 많이 드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끔 하는 것들 드시고 내 몸이 산성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아니에요. 독감 걸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 정도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공포스럽게 사람들을 좀 벌벌벌 떨게 만들고 유난스럽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 감정에 의해서 우리 몸에 병이 많이 생긴다라는, 어떠한 쪽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이거예요. 목결림이 좀 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질투심이 있는 경우에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진짜 상대방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면 질투하지 말고 잘 됐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목과 어깨, 여기가 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 보면 화가 많을 때는 목도 아프고 어깨도 자주 결리고 뻣뻣하고 막 이러잖아요. 목과 어깨에 있는 열을 방출시킬 수 있는 냉각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팔입니다. 자, 팔을 양쪽으로 쭉 이렇게 펴보세요. 손가락 끝까지 힘을 줘보세요. 쭉 펴보시라고. 그래서 쭉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내리시고 쭉 펴보세요. 그러면 이 목과 어깨에 있는 열이 이 손가락 끝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열을 식혀내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목과 어깨에 열이 많이 생기느냐, 이걸 할까? 이걸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여기에 열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이 열이 방출이 안 되고 독소 노폐물이 잘 안 빠져나가게 되면 냉해지거든요. 그래서 냉각장치니까. 그래서 신진대사가 안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살이 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사가 안 돼서. 이 부위에 피부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팔은 우리 어깨와 목의 냉각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기지개 필 때도 이렇게 쭉 필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이 감정의 상태가 혼란의 상황으로 오랫동안 있으면 되게 이제 거기가 이제 통증도 나타나고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택하며 그냥 앞으로 쭉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손바닥이 이렇게 까칠까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진도 있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까칠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좀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있냐면, 자, 우리의 일상생활, 하루의 생활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떨어질 때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예요. 이 시간에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가 되고 가장 또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을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 시간대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이 시간대에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고 이제 이러한 감정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못 쉬고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이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부예요, 주부. 이때 그냥 같이 좀 도와주면 이 까칠하는 것도 없어져요. 습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감정의 상태가 해소가 안 되게 되면 이 손이 까칠해지고 습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무리 물을 많이 만져도 습진이 안 생겨요. 아무리 물을 많이 만져도 까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하는데 계속 설거지만 해도 되게 손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까칠해. 그러니까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 몸에 이제 이 슬픔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면 이 기가 약해지는데 이 기를 주관하는 장기는 폐이거든요. 그래서 폐 기능이 약하게 되면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슬픔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나치면 기가 상해요. 그래서 무기력감으로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울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때 찬기운이 내 몸에 딱 들어와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감기가. 근데 이 감기는 목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 있는 여기 목과 손목과 발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감기에 잘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고, 왜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몸 안에 습이 많을 때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대사가 안 되면 습이 생기겠죠. 그러면 내 몸속에 습이 많아서, 습이 많아지면 뭐가 생겨요? 그 다음에 담이 생기거든요. 담 결렸다 할 때 담이 생기는 거예요. 담이 많아지면 열이 발생이 되는 거고, 열이 지나치게 되면 풍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몸속에 습을 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흘려서 울어야 습이 빠져나오는 거라. 그런데 이걸 계속 참게 되면 담이 생겨요. 진짜 울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감정의 이 변화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정강이 부위에 멍이 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디다 붙이지도 않는데 멍이 잘 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걸어가다가 유난히 잘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를. 왜 그러냐면 호르몬의 불균형일 때 정강이에 문제가 생겨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 이 정강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멍이 든다든가 그냥 걸어가다가 거기를 좀 자주 부딪힌다 이러면 호르몬의 불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일을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비가 있어요. 이거 오늘 지금 하자 그러면 뭐 내일 하자 그냥 내일 하지 이렇게 미루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때그때 안 하고 일을 계속 뒤로 미루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변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단지 있잖아요. 여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변비가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원을 이렇게 돌 때 시계 방향대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대로 돌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왼쪽으로. 심장이 이렇게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돌면 안 넘어져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해도 안 넘어지고, 스케이트를 타도 거의 뭐 곧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 돌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는 그렇게 절대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트랙을 반시계 방향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 나 혼자만 뒤로 도는 거예요. 거꾸로. 뒷걸음질로 시계 방향대로. 이 장단지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는 것보다 훨씬 더, 한 3배에서 5배 이상. 그러니까 자, 이 방향대로 10바퀴 도는 것보다 뒷걸음질로 한 바퀴 도는 것이 더 이득인 거예요. 변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항상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 감정의 상태를 좀 바꿔보시는